자,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제가 오늘 내용을 정하고 들어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어떠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보통 일어나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잤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하루가 기대된다. 나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30일 중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날은 정말로 적은 일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피곤하거나 짜증나거나 어딜 가야 돼서 싫거나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는 상태가 우리는 0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로 포인트에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일어난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상태,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하루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주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오늘 이 라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알면서도 여전히도 매일매일 노력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으려고 음악을 틀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뭔가 그런 루틴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똑같아요. 하지만 저는 또 제가 말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또 여러분도 좋은 정보를 얻게 되고 이런 좋은 효과가 있겠죠? 윈윈입니다. 어쨌건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월요일을 세팅하는 것은 일주일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적인 일주일을 보내는 방법이면 그럼 우리가 보통 정의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일주일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딱 끝났을 때 이번 주는 진짜 성공적이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같으신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저라면은 첫 번째로 제가 좀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성공적인 일주일의 가장 첫 번째에 뭔가 업무적인 성과, 예를 들면 어떤 뭐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수익적 성과, 이런 어떤 achievement와 관련한 성과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만 뭔가 내가 과거에 보낸 이 7일이 되게 값졌다. 난 뭔가를 했다. 뭔가 생산적인 걸 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나한테 잘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줄 것 같다는 거죠. 그쵸? 뭐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그리고 성과가 있는 거 말고 두 번째로 나쁜 기억이 적어야만 좀 성공적인 하루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나쁜 기억들은 우리의 어떤 뭐 마음이나 혹은 생각 그리고 감정에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월요일이나 뭐 수요일 날 부장님이 아니라 팀장이든 누구든 상사한테 어마어마하게 까였어요. 와, 진짜 입사 후에 이렇게 내가 털릴 수 있나? 정말 욕이 나오고 막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했어요. 그럼 일주일 토요일이 돼서 신나게 논다 한들 그 감정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하루란 생각보다 어떤 타인의 감정을 좀 잘 방어한 한 주가 좀 유익한 한 주더라.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주가 지났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한 주가 지나기 전보다 한 주가 지난 후에 뭔가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지식적으로도 뭔가 성장하고 경험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인드셋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성공인지 가볍게 알아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거 한 가지는 바로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이 마음 관리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는 방어, 두 번째는 제거, 세 번째는 보충이에요. 자, 방어, 제거, 보충. 자, 이 세 가지 키워드에서 제가 마음 관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자, 방어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자, 요 말처럼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이 평정심이 쫙 유지가 된다. 이게 잘된 마음 관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기본입니다. 자, 그럼 방어를 하려면 내 마음을 공격할 것 같은 상황
혹은 내 마음을 공격할 것 같은 인간,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회사를 대부분 다니시니까 회사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회사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맡는데 마침 회사 프로젝트가 화요일 날 끝나요. 화요일 날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한 번 까일 것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방어해야 되는 적군은 누구죠? 그 보고서를 읽고 나한테 쓴소리를 할 것 같은 상사.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상황이나 나를 공격할 것 같은 인간이 누군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뭔가 상처받은 순간이나 기분이 나쁘거나 진짜 콧바람 나는 거 있잖아. 이 반응. 자, 이 반응이 나오는 순간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그냥 기분이 나빠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기분이 나쁜 것 이전에 좀 뜬금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했을 때 사람은 약간 놀라요. 그죠? 우리 욕 먹을 때 욕하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내가 15초 뒤에 너에게 총 5가지의 욕을 할 건데 이 5가지의 욕은 총 20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 욕하냐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는 상황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빵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점심 맛있게 먹고 와서 들어오는 길에 오늘 일이 좀 짜증이 나네 해가지고 커피숍에서 바닐라 라떼 달달한 거 다이어트 한다고 못 먹던 거 시럽 팍팍 넣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기분 딱 올라왔어요. 싫어하면 이 슈가 러시가 온 거죠. 막 설탕 돌고 나니까 막 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가 막히네 라고 했는데 상사 와서 빡 이 쓴소리 한번 하면 정말 한 큐에 날아갑니다. 그럴 때 더 큰 실망감이 와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는 그 말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욕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욕 먹을 만한 상황, 혹은 나에게 욕을 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일단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을 뭔가 좀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뭔가 너는 이번 주에 나의 적은 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입을 열 때 우리가 살짝 긴장하겠죠. 마음에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드를 올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감정이 뭔가 되게 수월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방어를 한다고 하지만 마치 성벽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나쁜 감정이나 기분 나쁜 것들을 항상 그 사이로 파고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았을 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소수만 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건 그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어느새 부정적인 이 물이 이렇게 컵에 이렇게 쫙 차오르 있는 것처럼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상황이 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두통이나 스트레스성, 정말 이게 장시간 지나서 탈모, 이렇게 신체 증상으로도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쉽게 짜증을 내거나 나도 별거 아닌 거 아는데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이미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일단은 가드는 올렸지만 그 가드 올린 것들을 넘어서 들어와서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독소를 우리가 디톡스를 해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디톡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디톡스를 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좀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크게 2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분노의 글쓰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은 이게 뭐 더 증폭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연구 결과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글로 적어내렸을 때 훨씬 더 마음이 개운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오늘 지금 이 라방을 듣고 계신 분들 오늘 낮에 만약에 진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혹은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었는데요.
나 스스로한테 실망을 했다. 어떤 감정이든 괜찮아요.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가볍게 글로 적어서 그것들을 꺼내주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바로 명상이에요. 자, 명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명상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은 사실 뭔가 이 마음을 훈련하고 여러 가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단계부터 굉장히 어려운 단계까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쉬운 명상이에요. 자, 뭐냐면 여러분을 정말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음악을 한 곡을 집중해서 들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을 딱 들을 때 들으면서 우리 항상 뭐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앉아서 그 음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고 그것에만 정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상의 기본 개념은 뭔가 내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뭔가 혼자서 이렇게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천천히 심호흡 정도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런 것들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단 10분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할애하지 못해요. 이게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호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닌 것들로 일단 여러분들 먼저 시작하시고 3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 관리의 어떤 제거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꺼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막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는 걸 없앴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충전해줘야 되겠죠. 보충해줘야 됩니다. 마음 안에 내가 나 스스로한테 좋은 것들을 좀 넣어줘야 돼요.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지필하고 있는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좀 인생의 긍정적인 것들, 동기부여도 좋고 위로도 좋고 격려도 좋고 뭐 지식적인 성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마구마구 막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음식 마구마구 섭취하는 그런 막 식탐 있는 사람 생각하면 막 양손으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위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강제로 막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작업을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일어난 상태부터 우리는 감정적으로 마이너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긍정적인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루를 그렇게 보낼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동기부여 같은 거 한 개 정도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부여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정적으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듣는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나에게 맞는 동기부여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들으시면서 그게 외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뭔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시작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듣는 동기부여 음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침에 딱 들어갈 때 그 음악이 나오고 그 소리가 나옵니다. 딱 그렇게 되면은 벌써부터 뭔가 이렇게 그런 무드가 오는구나,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도 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자기 확언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너는 참 멍청한 애야, 너는 참 바보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거울 보면서 스스로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이너스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만큼 플러스를 넣어줘야 돼요. 그 얘기를 내가 나 스스로한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이 안 빠져서, 뭐 평생 안 빠졌지만 어찌 됐건 살이 안 빠져가지고 너무 고민이다 이랬더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가 고기를 먹는 만큼 야채를 먹으래요. 그쵸? 야채를 고기 먹는 만큼 똑같이 야채를 먹으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야채랑 같이 먹으면 되니까. 자, 이런 개념처럼 내가 밖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오게 되면 내가 나 스스로한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해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보충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바로 소확행을 통한 사는 맛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사는 맛이 뭐예요? 뭐 어떤 낙에 사세요? 요건 이제 뭐 사는 맛일 수도 있고 낙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좀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지금 댓글로 나의 사는 낙은 이겁니다 한 단어로라도 좀 댓글로 적어주세요. 정말로 낙이 뭔지 한번 내가 직접 글로 적고, 이게 이 맛에 내가 사는구나, 맛있는 커피 한 잔에 내가 사는구나, 혹은 나는 뭐 재밌는 게임을 하는 게 내 인생의 낙이구나. 여러분들,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낙, 돈을 뭐 버는 어떤 그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마음이 차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 되게 당황했대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뭐였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뭔가 가족끼리 여행을 갔을 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언제 행복한지도 생각해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의 낙이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고 글로 적고, 이게 내 낙이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나한테 의식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또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기 직전까지 자기 개발적으로 막 책을 읽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정말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쁘게 하는 그 바쁨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뭐 연인들은 뭐 조금 웬만큼 챙겨주겠죠. 뭐 결혼하면 좀 더 챙길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 인생 내가 챙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나는 무슨 낙에 살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 나는 뭘 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살지? 그 인생이 완성되면 나는 어떤 행복감이 남아있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서스 코리아의 지향점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이 되고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돈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너의 인생도 중요하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삶에서 중요한 것들도 같이 가져가라, 관계도 필요하고요, 내 인생도 필요하고요, 일도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갖가지 소소한 요소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야 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만족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만족감 있는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들 인생을 잘 설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만족감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일주일의 만족감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한 달의 만족감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시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평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챙기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 피로감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 피로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피로감이라는 게 뭐냐면, 피로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마치지 않았을 때 피로감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회사를 끝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 작업을 하다가 이거 좀만 더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10개 있었는데 5개밖에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 못 끝낸 상태가 어떤 피로감의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깨부시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꼭 해야 하는 일 3가지만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해야 하는 일 딱 3가지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쓰세요. 투두리스트를 쓰면 몰입이 잘 돼요. 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투두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단계별로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 피로감이 취약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투두리스트의 어떤 우선순위를 좀 정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야 되는 일. 그리고 이거는 늦어져도 욕은 먹으나 그럴 수 있는 일. 요 정도로 한 2단계 정도 3단계면은 물론 좋겠지만 한 2단계 정도는 좀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다 꼭 해야 된대. 다 중요하대. 이거 너무너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개만 적는 거예요. 그 3개만 끝내면 일단 우리는 그 3개를 기점으로 피로감에서 좀 해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피로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이유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루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아침 시작하실 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춰야 되는 거 3개. 쓱 하고 피로감 없이 집에 오시면 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너무 큼직한 거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권하고 싶은 성공적인 한 주를 보내는 3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세요라고 제가 물어보면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분들의 어떤 호불호와 선호도와 사는 방식을 다 떠나서 내가 나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하려면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원리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다양한 영역에 많이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자나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였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제보다 오늘 돈이 더 많으면 된대요. 그쵸? 어제보다 오늘 더 돈이 많으면 됩니다. 자, 행복한 인생, 성장하는 인생, 더 나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어제보다 더 성장한 나의 모습을 오늘 보고 내일 오늘보다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서스 코리아의 슬로건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희가 슬로건도 있어요. 제가 요즘 말을 안 하고 다녀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매일 1% 성장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제 아하아다를 이제 그 사인을 요청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쓰냐면 매일 1% 성장을 응원합니다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매일 1%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1%씩 하면 제가 어렴풋한 기억으로 1년 동안 1%씩 매일 가면은 1년이 지나면 34배 성장해 있대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는 사람이 변화할 때 한 걸음씩만 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이제 늦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1분씩만 일찍 일어나도 한 달이 지나면 30분이고요. 2달이 지나면 60분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 3시간을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언제 잠을 자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에 1%씩 더 나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루에 1%씩 성장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뭘 해야 될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만 읽기. 한 장도 아니다. 한 페이지만 딱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 영상 자기 전에 한 번만 보고 자기.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한 개만 하면 돼요. 이 중에 한 개만 합시다. 많이 하라고 못해요. 세 번째는 세 줄 일기 쓰기입니다. 좀 긍정적인 언어. 잘 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런 긍정적인 언어를 담은 세 줄 일기입니다. 자, 이거를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중에 한 개만, 정말 한 달만이라도 꾸준히 1%씩 하시면 어느새 부정적인 것들이 좀 사라지고요. 어느새 그런 마인드셋이 내 안에 들어와서
힘든 일이 왔을 때 아니야, 이거에서 포기하면 내가 지는 거야, 나는 이거를 뚫고 이겨나갈 힘이 있어 라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게 이제 세 번째고.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네, 저장하겠습니다. 네, 영상 저장됩니다. 모든 라방은 저장됩니다. 네. 자,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제 당연한데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식사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 운동, 숙면. 식사, 운동, 숙면. 이 세 가지 기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먹는 거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 몸 움직이면서 혈액순환도 되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혹시 이 중에서도 적게 자는 거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고정관념을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물론 조금 덜 잔 거를 우리가 보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일주일 전체의 퍼포먼스가 하락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랑 정말 많이 싸우고 있어요. 잠을 뭔가 생각 때문에 못 자고 이런 날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본은 잘 먹는 거, 잘 움직이는 거, 그리고 잘 자는 거.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블로그에다 쓰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한 거 좀 요약하고 마무리 멘트하고 30분 탁 가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처음으로는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을 공격하는 사람 가드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는 명상이나 분노의 글쓰기를 통해서 꺼내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 안에 채워넣고, 자, 마음 관리가 일주일을 정말 좌지우지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감정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로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끝내게 되면 그 피로감들은 누적이 돼요. 피로 누적 알죠? 피로감은 이상하게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딱 끝내고 깔끔하게 하루를 마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싹싹싹싹 끊어내야 돼요. 알겠죠? 스트레스와 피로감들은 싹싹싹 끊어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매일 1%씩 성장하는 거. 성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페이지만 책 읽으시거나 하루에 3줄만 핸드폰으로 일기를 쓰시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정말 이거 하나만 합시다. 정말로 하루 하나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기본을 지켜라. 건강한 거 드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예시 든 것처럼 고기 먹은 양만큼 채소도 드시고 고루고루 드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 짠 거 이런 것보다 한 끼 정도는 조금 건강한 거 먹어주는 겁니다. 식단, 그리고 또 운동하기. 운동하기는 걷기예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도 역까지 걸어가는데 15분 뭐 이렇게 걸려요. 걸어서. 이런 거 한번 걸어가 주세요. 쉽게 갈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만 걸어가 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네. 그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숙면 잘하기. 자, 숙면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이전에 커피는 다 드시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카페인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때 자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건 리듬상으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일기는 뭐 모바일로 쓰기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이미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되짚어 봤어요. 성공적인 일주일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외부 상황에 우리가 조금 더 잘 대처하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에서 조금 해방되고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의 인생을 뿌듯하게 여기기 위해서 정말 책을 읽고 조금씩 성장 1% 어제보다 1%만 성장하고 그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기본 지키고 먹는 거, 자는 거, 운동하는 거 요거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동기부여 성공학을 그래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떤 이 사람의 이 완성도, 이 인간의 어떤 완성도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압도적인 인사이트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 여전히도 기본입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되면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되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라방 들은 것만 해도 1% 성장입니다. 정말로 달성이에요. 챌린지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중요하죠. 가족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들 뭐 일적인 것들,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무언가를 하시고 계셨다면 그런 것들에서 좀 해방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챙기시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컨텐츠를 보는 많은 분들이 되게 괜찮은 분들이세요. 더 많이 배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오히려 균형을 위해서 좀 이기적인 코멘트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인생 챙기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셔도 돼요. 그쵸? 피해 끼치지 않으셨잖아요. 이젠 내 인생 살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소중하게 행복한 거, 나의 사는 맛, 내 낙 이런 것들을 이번 주 한 번 정도는 찾아가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